이 농업용 생분해 멀칭 필름 추진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일신화학 전근우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52년 된 회사고요. 학표 비닐로라고 하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알려진 그런 회사입니다. 한 4,100만 불 정도의 그 자본금을 가지고 한 12개 관계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기계는 보통 39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9대 캐스팅 설비를 가지고 17만 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한 7만 톤 정도의 필름과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400명 정도 직원들, 계열사들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고, 보통 저희 생분해 프로젝트 그리고 코팅용 그린하우스용 필름 프로젝트, 식품용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 6개 정도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용으로 성장한 회사고요. 아직도 한 50% 이상을 농업용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농업용은 이제 비닐하우스용, 멀칭용, 그리고 건포, 최근에 이제 가을철에 논에 하얀 그 마시멜로 같이 생긴 그런 걸 저희가 생산을 필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업용 패키징 제품이고요. 광학용 저희가 2004년부터 전자재료용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주로 이야기의 핵심이 이제 비닐하우스용보다는 이 멀칭용 필름이 이 친환경 이슈의 핵심이기 때문에 멀칭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농사 짓는 데 이로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자세히 준비해 왔습니다. 멀칭, 저희는 이제 오늘 이 플라스틱 패키징 세미나인데, 저희는 사실 이 전 국토를 패키징하는 회사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만약에 멀칭이 없었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1950년대 후반부터 멀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잡초 억제를 위해서 이 블랙 멀칭을 씁니다. 근데 멀칭 필름이 없었다면 전 국토는 제초제로 아마 버무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배추, 감자, 고구마들은 아마 제초제가 첨가제처럼 들어가 있는 걸 드시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로, 친환경 농업의 수호자로 그동안 자부를 하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그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지탄을 좀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실. 멀칭은 지온 조절, 수분 보호, 토양 이제 수분 증발 억제죠. 그다음에 토양의 입단을 보호하는 이런 것으로서 농업 생산력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멀칭 필름의 사용 목적이죠. 실제로 멀칭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생산성에 있어서 한 150% 정도의 차이가 나고, 실제로 여기에 투입 비용을 포함해서 보통 1헥타 정도, 이게 미국 리서치 회사에서 전 세계를 평균 낸 데이터인데요. 1헥타에 약 1,000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비용을 제외하고는 약 480불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멀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약 1.43대 1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농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죠. 저희가 생분해 멀칭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4만 5천 톤 정도의 멀칭이 생산이 되지만 흙과 함께 배출이 되니까 연 35만 톤 정도의 농촌 폐비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 부담금을 2002년도부터 내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톤당 약 17만 원 정도의 폐기물 부담금을 1년에 수억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영적인 부담이 상당해서 그 대체제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지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멀칭 시장 규모가 비슷한 4만 5천 톤 정도인데, 일본은 이미 한 4천 톤 정도의 대체재로 멀칭 필름을 대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200톤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연 순환이 되는 멀칭 필름으로 PLA와 PBA, T-베이스의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멀칭, 이 토양 속에 매립이 돼서 가수분해와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돼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최종 대사가 되는 이런 것을 기본 저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붕괴, 프래그멘테이션에서 그치는 이 산화분해하고 완전히 소화가 되는 요 차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이제 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던 것이 이 산화생분해 제품이 저희 시장의 확대를 굉장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는 중간 단계에서 붕괴가 되고 많은 그런 수준에서 뭔가 PLA가 PBAT는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것을 목표로 또 그런 제품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현재 이것이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1% 정도의 그 분해되는 제품을 집어넣어서 일반 폴리에틸렌을 가지고 생분해 제품이다라고 좀 혹세무민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 그 제품의 그 보급을 굉장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서 PBAT와 PLA 베이스로 저희가 멀칭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생분해되는 것은 석유에서 오는 것이 있고 바이오 베이스에서 오는 것도 있죠. 근데 저희는 보통 PBAT, 석유에서 유래된 PBAT, 그다음에 그 바이오 베이스에서 유래된 PLA를 같이 섞어서 멀칭 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폴리에틸렌에 옥소 첨가제를 섞어서 이 붕괴되는 필름을 생분해라고 하는 제품 때문에 저희가 생분해 PBAT와 PLA를 베이스로 원가를 절감하고 각종 분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TPS, 탄산칼슘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 PBAT와 PLA 베이스의 생분해성 필름은 가장 중요하게는 회수하는 인건비를 줄이고 폐비닐을 소각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기존의 그 폴리에틸렌 압출기를 통해서 그대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비싸서 초기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그다음 분해 속도가 작물에 따라서 불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이 됐었고요. 재고 보관이 한 6개월 이상은 어려워서 이것이 실제로 경영하는데 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데, 과연 완벽하게 생분해가 되느냐, 그리고 분해 이후에 중금속이 잔류하지 않느냐, 그리고 분해 속도가 작물별로 조절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 기존 관행 멀칭에 비해서 수확량이나 수확 시기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인증들을 다 통과한 제품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100% 분해되고 각각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실험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L724를 기준으로 저희가 필름 그 물성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한 10년 정도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작물에 다양한 배합비로 실험을 해왔고요. 한 200톤 정도를 한 1,500헥타 정도의 밭에 실험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멀칭을 생산하고 나서
이 식물의 잔사와 이것을 분리하는 이것이 가장 큰 노동인데 생분해 멀칭은 이것을 한꺼번에 밭을 갈아버리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생활 폐기물처럼 피와 그 생분해 제품을 분리하지 않고 바로 땅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멀칭과 농작물을 한꺼번에 갈아 집어넣는 거죠. 이 땅 속에서 이 가을에 이렇게 수확이 끝난 다음에 로타리를 치면 내년 봄이면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이건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진행한 콩 농사에 적용한 사례인데 여기에도 185일 정도 농사가 끝난 다음에 콩 농사가 끝난 다음에 콩과 함께 바로 로타리를 쳐버리면 멀칭 필름과 콩 대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 동안에 생분해가 되게 됩니다.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옥수수는 이분은 유기농 옥수수를 하시는 분인데 유기 그 한우를 사육하는데 유기농 옥수수를 재배해서 이분들은 매년 그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그 친환경 인증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독성 프리한 제품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옥수수는 이 뿌리가 올라와서 멀칭 필름과 옥수수대를 분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대를 바로 이렇게 로타리를 쳐버립니다. 한 2번 정도를 치면 내년에 농사 지을 때 흔적도 없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10년 동안 계속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고객이고요. 이건 중국의 그림인데 백색 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실제로 사용량의 15% 정도는 땅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다 보면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차이인데요. 보통 3.8배 정도의 한 농가가 300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데 약 3.8배의 멀칭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농가에서 자가로 이걸 구매하라고 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건 상당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차액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가공업체다 보니까 그 레진을 특히 PBAT와 PLA의 레진을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원가 절감에 대한 그 요청을 계속했는데 실제로 원가가 낮아지는 현상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이 석유처럼 좀 석유의 가격에 좀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멀칭 필름이 한 10% 정도가 이렇게 보급이 돼 있는 이유가 일본은 처리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 차액을 능가하면 사회적 비용으로서 그것이 보충이 돼서 더 선택을 하는데 이 법적 규제가 더군다나 일본은 한국보다 멀칭 필름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가 강합니다. 그래서 생분해 멀칭 필름을 구입하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이 좀 강해질 수도 있고 해서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보급 속도가 좀 빠른데 우리는 이 차익을 극복하기가 아직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1년에 한 200톤 정도의 시장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마늘 같은 경우가요. 지금 다운게이징이 돼서 그나마 현재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얘기인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마늘 재배하고 나서 비닐 걷는 것이요.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마늘이 이건 관행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동대문 동대구역에서 인력시장에서 경북 의성에 마늘 캐러 가자 그러면 다 도망간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마늘에 가장 저희가 중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늘은 더구나 가을에 피복해서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이라 투명하게 이제 투명 블랙이 아니고 투명 멀칭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 분해 속도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직 일반적인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멀칭이 없는 농토는 제초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토양을 보호하고 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토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패키징 회사로서 농업용 필름을 이후에 그 지속 가능한 생분해 멀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분해성 멀칭 필름 보급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붕괴성 필름하고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필름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비싸다는 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 쪽에서는 어떤 쪽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 차액을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가들이 그동안 써왔거든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보조금 이외의 지원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 환경부나 이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그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아직 친환경 농자재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보통 농약과 비료에 관련된 규제만 돼 있고 친환경 멀칭을 친환경 농자재로 신청을 했을 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당분간은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 차액 부분을 보상받으면서 사용했던 농민들은 재구매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지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WTA 또 개도국 지위가 또 없어지고 하면 그런 보조금이 또 없어진다고 하니 이게 좀 저희 자체 내 원가 절감 노력 외에 뭐 계속 이것으로 좀 기대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간 뭐 계속 정부에다 대고는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PLA 기반의 그 생분해성 필름을 가지고 이제 멀칭 필름을 주로 쓰시지 않습니까? PBAT. 그게 이제 전분 PBAT는 예. 전전 시간에 예. 저 발표를 하시던데요. 페트로 베이스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그러면 PLA로 만드는 저기 멀칭 필름은 없나요? 그러니까 PBAT로만은 필름 성형이 좀 어려워서 PLA와 PBAT를 브랜딩해서 쓰죠. 그게 그 작물이 자라는데 영양 성분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해돼 버리고 맙니다. 분해가 되는데 작물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영양 성분이 되지는 않고요. 왜 여쭤봤냐면은 PLA가 주로 이제 전분으로 만드는데 그 미국에서 만든 PLA를 주로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네이처 복스에서 만드는 거. 근데 그게 GMO 전분이 많아가지고요. 그게 혹시 작물이 그걸 그 영양 성분으로 쓰게 된다면 우리 작물이 의도치 않게 GMO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티케이션 된 PLA를 쓰기 때문에 농축부를 통해서 친환경 농자재로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PLA하고 PBAT가 한꺼번에 농지에 갈아엎는다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100% 분해가 된 거냐,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농지에 잔류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따라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었는지. 다음 두 번째, 중금속이 잔류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PBAT 같은 경우에 이제 중금속 촉매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쪽이 분해되면서 그 촉매가 어쨌든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 그 PBAT에 대한 환경 안정성 부분은 이제 유럽의 13432 그 퇴비화 조건에서의 생분해도를 통과한 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진행한 EL724 환경 표지를 따는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그 PBAT가 잔류하고 100% 분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독성이 잔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단은 바스프에서 나오는 그 에코비오라고 하는 원칩을 쓰는데 그 PBAT와 PLA가 브랜딩된 거, 그것은 그런 인증을 다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는 걸로 제가 대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4년 동안에 좀 검증이 된 걸로 저희는 믿고 사용하고 있고 국내 환경부 인증 과정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중금속도 저희가 친환경 단체 그리고 관련 연구소에 뭐 니켈부터 이 중금속 테스트를 매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거의 통과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이것이 중금속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물질이 토양에 잔류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시는데 제조 공정에서의 촉매일 뿐이고요. 최종 프로덕트에서는 중금속이 잔류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정근우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